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국체전 우슈 종목에서 제기된 승부 조작 논란 전해드렸었죠. 올해 체전에 참여한 현직 심판과 전직 심판이 수년째 실제로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진술도 나왔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체전 우슈 품새 대회는 3개 부문에서 공동 1위, 1개 부문에서는 공동 3위가 나왔습니다. 동점자가 나오기 힘든 종목인데도 무려 4개 부문에서 같은 점수가 나온 겁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현직 심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승부 조작이 실제로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일부 심판들끼리 특정 선수들의 점수를 미리 짜맞췄다는 겁니다. 몇 점에서 몇 점 사이를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 이렇게 점수들만 얘기를 해주면 그 심판원들이 알아서들 그렇게 해요. 이 같은 일이 수년째 전국체전에서 반복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일부 심판들이 점수를 짜맞추면 모든 심판의 점수를 볼 수 있는 심판장이 마지막에 순위를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동점자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심판원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원하는 점수가 아닌, 동점을 만들 점수가 아닌 다른 점수가 나왔을 때 그 심판장이 동점을 나올 수 있는 점수를 주지요. 다른 심판원들의 점수를 다 보니까. 전국체전 우슈 전직 심판 역시 승부 조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 같은 일들이 우슈 협회 차원에서 이뤄져 왔다고 실토했습니다. 심판장 혼자 스스로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도 뒤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체전 전현직 심판들이 잇따라 승부조작 사실을 밝히면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수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덕진 수영장이 보수공사 때문에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공사 때문에 100일 넘게 문을 닫으니 이용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워낙 낡고 오래돼서 거의 해마다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수영장 앞에 휴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낡은 배관과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탈의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휴장 기간은 내년 2월 2일까지 무려 102일간입니다. 공사 비용은 14억 원이나 됩니다. 석 달 넘게 이용을 못하게 된 주민들은 불만이 높습니다. 못 가죠. 못 가요. 못 간 게 아쉽죠. 그래서 공사한다고 해서 공사를 그렇게 몇 개월, 2월 달에 묻는 2월 며칠 날 한다고. 덕진 수영장의 휴장은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2015년에 75일, 2017년에 30일, 지난해에도 15일간 휴장하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덕진 수영장의 휴장이 잦은 건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입니다. 1991년에 준공돼 벌써 30년 가까이 됐고 2008년에는 보일러 시설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시 철거가 결정됐지만 이용객과 일부 정치인의 반발로 재개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겨울만 되면 수리한다고 문을 닫아. 이맘때 닫아갖고 꼭 설 세고 이게 꼭 그러더라고 해마다. 처음이 아니에요. 저거 몇 년째 계속 그래.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보수 공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낡은 보일러도 시급히 교체해야 하고 제습기도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 교체와 단열 보강 등 큰 공사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노후한 시설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향후에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인데 해마다 수억 원의 열세가 들어가는 땜질식 보수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신축과 리모델링 등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받아왔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농민 월급제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 농업에 타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협상까지는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기준이 적용되는데 2001년에 시작된 DDA 협상은 10년 넘게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WTO 농업 협상이 재개될 경우 관세와 보조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농업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으로 개편할 계획인데 연간 1조 7천억 원 수준인 직불금 규모가 2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최저한의 어떤 소득을 정부가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어떤 보조금에서 소득 보전 쪽으로. 농민단체들은 소득 보전은커녕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을 포함한 농산물 전반에 대한 수입 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번 개독지를 포기를 빌미로 해서 밥살용 수입을 더 요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쌀값은 떨어질 것이고. 농민단체는 농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민 월급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불금제 개편을 앞두고 적잖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교육부가 2025년에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자사고인 상산고 측은 또 다른 고교 서열화를 불러올 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북에서는 자사고인 상산고, 공립인 전북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교육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면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고요. 다만 저희는 시행령 개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가시적인 좀 조치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신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고인 상산고 측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습니다. 다만 일반고 역량 강화 없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면 결국 수도권 중심의 또 다른 고교 서열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지 시기가 다음 정부인 2025년이라는 점에서 다음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시가 대형 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장수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호남권 축구 종합센터 추진에 나섭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내년부터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모바일 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대형 폐기물의 배출 신고가 가능해 주민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장수군이 호남권 축구 종합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수군은 축구장과 부대시설 조성으로 많은 선수들이 찾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종합센터를 갖출 계획입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판촉 행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사과와 오미자 등 청정지역 무주에서 재배된 100여 개의 농특산물이 도시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임실군 농작업 대행단이 부족한 농촌 일손 돕기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단은 지난 8월부터 중부와 서부, 남부, 북부 등 4개 권역을 돌며 농촌 일손을 도와왔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도는 명신 컨소시엄이 내년 3월부터, 새만금 컨소시엄이 내년 5월부터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협약 이행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과 역할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상생형 일자리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상생형 일자리 사업 공모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전라도가 최대 4천억 원의 증액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라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 가운데 정부 심사에서 6조 6,600억이 반영됐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천억 원가량을 추가해 7조 5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도는 이를 위해 당초 요구액보다 삭감됐거나 아예 제외된 핵심 사업을 60개로 압축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잇단 잡음과 관련해 민주당과 평화당이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이항로 진안군수의 낙마에 이어 총선 유력 주자인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금품을 돌린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항로 군수 건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유감을 표해왔으며 이상직 이사장 문제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평화당이 정치 공세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가 서면 위주로 진행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25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했는데 모두 서면으로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도 원안대로 통과돼 심사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비리 혐의가 드러난 완산학원이 운영하는 중고교회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제부터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해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비위 교원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전주시 여의동과 효자 4동 일부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전주시는 배수지를 청소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여의동 용흥마을과 두현마을, 효자 4동 원상림마을과 안심마을 등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단수 시간에 앞서 미리 물을 받아놓을 것을 해당 지역 주민에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창의 한 사회적 기업 대표 56살 A씨 등 11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년 동안 법인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 수억 원을 타내고 매출을 누락시켜 수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몽골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습니다.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28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군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할 땐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19도, 지난 16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